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문이고 말은 화살이니라. 지혜로운 이는 그 문을 함부로 열지 않느니라. 말은 나가는 순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가 오해를 낳고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삶의 깊이를 담아내야 하기에 더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을 더해주는 시간입니다. 매일 마음을 다듬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채널 거룩한 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룩한 울림은 부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노년의 길을 함께 걷는 공간입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시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조금 더 다정한 울림을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도입. 오늘 영상은 65의 경자님 이야기를 통해 나이 들수록 사생활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경자님은 누구보다도 정 많고 사람을 좋아하던 분이었습니다.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사는 게 노년의 가장 큰 위안이라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속마음을 나눈 이웃의 말 한마디가 동네에 퍼지고 돌고 돌아 결국 자신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 얘기가 왜 다른 사람 입에서 나와요? 그냥 하소연한 건데 왜 이런 소문이 퍼졌죠? 마음이 억울하고 부끄럽고 사람이 다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우연히 접한 부처님의 한 말씀을 곱씹게 됩니다. 지혜로운 이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알고 침묵의 힘을 아는 자다. 그 말씀은 경자님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는 말의 기술을 익히고 고요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경자님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우리가 노년기에 꼭 배워야 할 사생활을 지키는 지혜를 8가지 단계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새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말하지 말걸 하고 후회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오늘 이 영상이 그 모든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길 바라며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를 만들라. 경자님은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마을회관에 들러 동갑내기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그날도 경자님은 늘 함께하던 김 여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을 툭 하고 꺼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있잖아. 큰아들네가 연락이 잘 없어서 괜히 서운하고 그래. 김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듯 했지만 며칠 후 경자님의 귀에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경자 씨가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대. 아들이 아주 연락도 안 하나 보더라. 혼자 외로워서 맨날 울고 산다던데.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내가 한 얘기가 이렇게까지 번질 줄이야. 분명히 속마음을 살짝 내비쳤을 뿐인데
그 말이 소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경자님은 상처받았고 다시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쉽게 열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경자님은 오랜만에 자신이 아껴두었던 부처님 말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친밀함은 거리 속에서 피어나고 침묵은 신뢰를 낳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따르고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편이 된다.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울렸습니다. 경자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할 말이 있고 감정을 나눈다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흘려보내선 안 된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날 이후 이렇게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마음을 나누되 경계는 잊지 말자. 상대를 믿더라도 내 내면의 무게까지 그 사람에게 넘기지 말자. 감정은 혼자 껴안아야 할 때도 있다. 경자님은 그 다짐을 지킨 뒤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졌고 자신의 중심도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관계의 거리와 마음의 문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말로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지키는 말의 경계를 조금씩 배워보는 건 어떠신가요? 친절한 말이 늘 좋은 말은 아니다. 경자님은 늘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전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긍정적인 말을 하려 애썼고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피하려고 노력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절한 말들이 오히려 자신의 진심을 가리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회관에서 한 후배가 이사 준비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경자님은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건넸습니다. 내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 소개해 줄게. 사람도 괜찮고 거기 집도 잘 나와 있더라고. 그 후배는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며칠 뒤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된 말에 경자님은 또다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경자 씨가 이 집은 별로라고 하더래. 다른데 알아보라고 했다고 하던데 그저 돕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레 했던 말이 또다시 오해로 번져 인간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날 밤 경자님은 조용히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우며 지나친 친절은 때로 참된 침묵보다 해가 되느니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경자님은 상대가 정말 원할 때 그리고 자신의 말이 정말 필요한 자리일 때만 조심스레 입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말이 꼭 필요한가? 상대가 지금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일까? 내가 조언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담으며 경자님은 말수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만큼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친절한 말이 언제나 좋은 말은 아니다. 침묵과 경청이 더 깊은 친절이 될 때도 많다. 사적인 경험을 흥미거리로 넘기지 마라. 며칠 전 경자님은 동네 친구들과 소박한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꽃이 피어나던 중 누군가가 이혼한 지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집은 말이야 남편이 바람이 났다더라고. 그래서 그 여편네가
밤마다 우울증 약 먹고 힘들다더라니까. 경자님은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저 남의 이야기를 사람 사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경자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그 지인과 오래전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 고통의 시간을 얼마나 힘겹게 견뎠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자님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랑 나눌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분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은 그냥 그분의 평안을 빌어주는 게 더 좋겠지. 분위기는 잠시 어색해졌지만 이내 조용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경자님은 오랜만에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아픔을 흥미로 소비하지 않겠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세운 마음의 윤리이자 자신의 삶을 지키는 기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고통을 말하는 것은 그 고통을 다시 꺼내는 일이다. 지혜로운 이는 남의 아픔 앞에서 입을 다문다. 경자님은 그때부터 누군가의 이름이 이야기 속에 오를 때 입버릇처럼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할까? 이건 누군가의 상처를 건드리는 건 아닐까?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는 아닐까? 그렇게 그녀는 남의 삶을 입에 담는 대신 자신의 하루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피어난 평온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더욱 단단히 세워갔습니다. 마음을 나누되 중심은 지켜라. 경자님은 한때 정이 많은 사람이 사람답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먼저 열었고 남이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도 자신의 속마음을 보이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자신의 감정을 무조건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쉽게 지치게 만들고 때론 불필요한 오해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에서 경자님은 과거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꺼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나 젊었을 때 남편하고 참 힘들었어. 그 시절만 떠올려도 아직도 속이 울렁거릴 때가 있어.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고 합니다. 너 옛날에 남편이 바람났었다며. 그랬다면서 그래서 혼자 계신 거라던데. 경자님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나눈 진심이 또 다른 입을 거치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을 나눌 때에도 중심은 잃지 말라. 진심은 고유한 그릇에 담을 때 비로소 상대에게 전해진다. 그날 이후 경자님은 마음을 쉽게 드러내는 대신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나누되 상대와의 신뢰를 먼저 살펴보고 내 이야기가 타인의 기억 속에서 어떻게 남을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 마음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경자님 자신도 훨씬 덜 지치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나눔은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것임을 몸소 배운 셈입니다. 적당한 침묵은 존중이 된다. 경자님은 예전에는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말이 끊어지면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침묵이 흐르면 어색할까봐,
무언가를 계속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이 들며 깨달은 건 말보다 중요한 건 침묵의 질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자님은 마을의 정숙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30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걷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 시간이 끝난 후 정숙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걸으면서 참 마음이 편했어요. 괜히 말 안 해도 그냥 같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경자님은 속으로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들이 있고 그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깊은 예의가 된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닌 깊은 울림이다. 말을 줄일수록 존중은 커지느니라. 그 이후로 경자님은 대화 중간의 침묵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고민을 말할 때 조언보다 더 필요한 건 그저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임을 마음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지보다 지금은 잠시 침묵할 때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가 말보다 온기를 주는 시간인가를 살펴보기. 이런 마음가짐은 경자님의 인간관계를 한층 부드럽고 깊이 있게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곁에 있으면서 말로 위로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럴 땐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한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말은 줄이고 삶의 깊이는 늘려라. 경자님은 예전에는 늘 대화의 중심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얻고 웃음을 나누고 소속감을 느꼈지요. 하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대화들이 점점 허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정작 내 마음은 더 텅 빈 것 같아. 하루는 마을 도서관에서 우연히 읽은 부처님의 구절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많이 말하기보다 깊이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 말이 많으면 흩어지고 말이 적으면 쌓이느니라. 경자님은 그 문장을 천천히 3번이나 읽었습니다. 그 순간 무심코 했던 말들과 시간을 채우기 위해 나눴던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말의 양보다 삶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살아보자고. 아침마다 핸드폰 대신 차 한 잔을 먼저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고 수다보다는 책 한 페이지를 읽으며 자신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만날 때도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시간을 더 가지기로. 그렇게 변화한 하루는 더 단순하지만 오히려 더 깊고 충만해졌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하루가 지루하지 않아요. 그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이 자라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녀는 그렇게 인생의 말은 줄이고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지혜로운 노년을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침묵, 관계를 지키는 거리. 경자님은 한동안 이웃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아프다 하면 달려가고 누가 힘들다 하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요즘은 스스로도 에너지가 바닥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늘 도와주려고만 했는데 정작 나를 챙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고 괜히 그 친구에게 또 기대게 될까봐 조심스러웠던 것이죠. 그때 문득 예전 절집에서 들었던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고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오래도록 이어가게 한다. 벗이란 함께 있어도 부담 없고 떨어져 있어도 멀어지지 않는 존재다. 경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를 꼭 붙잡지 않아도 충분히 소중할 수 있다는 걸 늦게나마 깨달은 것이지요. 그녀는 점점 사람들과의 거리를 조금씩 조절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생각날 때 안부를 전하고 도움을 줄 땐 내 여유가 있을 때만 손을 내밀며 무엇보다 내 마음이 건강할 때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걸, 그렇게 그녀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관계, 서로를 지키는 거리감을 배우며 관계의 중심을 회복해 갔습니다. 이제는요,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혼자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요. 경자님의 그 말 속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평온은 자란다. 경자님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한 시간이 외로움으로 느껴졌지만 지금은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덮어주는 담요처럼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텃밭에 나가 무 하나를 뽑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무 하나 뽑고 나물 씻으며 음악 듣는 이 시간이 요즘 내 삶에서 제일 고마운 순간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과하게 공감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의 마음을 하루에 한 번은 바라봐주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잘 살아냈다.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삶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고요는 깊어지고 고요가 깊을수록 그대의 삶은 평온해지느니라. 경자님은 그 말씀대로 하루에 몇 마디만 하더라도 그 말 안에 진심과 따뜻함을 담으려 애쓰고 대신 고요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는 연습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루의 말은 줄이고 침묵 속에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남이 아닌 나에게 귀 기울이는 삶. 그 삶은 남들 눈엔 외롭고 심심해 보일지 몰라도 경자님에게는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말을 줄이면서 삶의 고요함을 배우고 있어요. 그녀의 고백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마무리 글. 오늘 경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나를 더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 많이 말한다고 내 마음을 다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게 말한다고 나를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를 만들라. 경자님은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마을회관에 들러 동갑내기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그날도 경자님은
늘 함께하던 김 여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을 툭 하고 꺼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있잖아. 큰아들네가 연락이 잘 없어서 괜히 서운하고 그래. 김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듯 했지만 며칠 후 경자님의 귀에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경자 씨가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대. 아들이 아주 연락도 안 하나 보더라. 혼자 외로워서 맨날 울고 산다던데.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내가 한 얘기가 이렇게까지 번질 줄이야. 분명히 속마음을 살짝 내비쳤을 뿐인데 그 말이 소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경자님은 상처받았고 다시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쉽게 열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경자님은 오랜만에 자신이 아껴두었던 부처님 말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친밀함은 거리 속에서 피어나고 침묵은 신뢰를 낳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따르고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편이 된다.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울렸습니다. 경자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할 말이 있고 감정을 나눈다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흘려보내선 안 된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날 이후 이렇게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마음을 나누되 경계는 잊지 말자. 상대를 믿더라도 내 내면의 무게까지 그 사람에게 넘기지 말자. 감정은 혼자 껴안아야 할 때도 있다. 경자님은 그 다짐을 지킨 뒤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졌고 자신의 중심도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관계의 거리와 마음의 문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말로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지키는 말의 경계를 조금씩 배워보는 건 어떠신가요? 친절한 말이 늘 좋은 말은 아니다. 경자님은 늘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전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긍정적인 말을 하려 애썼고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피하려고 노력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절한 말들이 오히려 자신의 진심을 가리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회관에서 한 후배가 이사 준비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경자님은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건넸습니다. 내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 소개해 줄게. 사람도 괜찮고 거기 집도 잘 나와 있더라고. 그 후배는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며칠 뒤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된 말에 경자님은 또다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경자 씨가 이 집은 별로라고 하더래. 다른데 알아보라고 했다고 하던데 그저 돕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레 했던 말이 또다시 오해로 번져 인간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날 밤 경자님은 조용히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우며 지나친 친절은 때로 참된 침묵보다 해가 되느니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경자님은 상대가 정말 원할 때 그리고 자신의 말이 정말 필요한 자리일 때만 조심스레 입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말이 꼭 필요한가? 상대가 지금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일까? 내가 조언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담으며 경자님은 말수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만큼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친절한 말이 언제나 좋은 말은 아니다. 침묵과 경청이 더 깊은 친절이 될 때도 많다. 사적인 경험을 흥미거리로 넘기지 마라. 며칠 전 경자님은 동네 친구들과 소박한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꽃이 피어나던 중 누군가가 이혼한 지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집은 말이야 남편이 바람이 났다더라고. 그래서 그 여편네가 밤마다 우울증 약 먹고 힘들다더라니까. 경자님은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저 남의 이야기를 사람 사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경자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그 지인과 오래전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 고통의 시간을 얼마나 힘겹게 견뎠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자님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랑 나눌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분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은 그냥 그분의 평안을 빌어주는 게 더 좋겠지. 분위기는 잠시 어색해졌지만 이내 조용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경자님은 오랜만에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아픔을 흥미로 소비하지 않겠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세운 마음의 윤리이자 자신의 삶을 지키는 기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고통을 말하는 것은 그 고통을 다시 꺼내는 일이다. 지혜로운 이는 남의 아픔 앞에서 입을 다문다. 경자님은 그때부터 누군가의 이름이 이야기 속에 오를 때 입버릇처럼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할까? 이건 누군가의 상처를 건드리는 건 아닐까?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는 아닐까? 그렇게 그녀는 남의 삶을 입에 담는 대신 자신의 하루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피어난 평온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더욱 단단히 세워갔습니다. 마음을 나누되 중심은 지켜라. 경자님은 한때 정이 많은 사람이 사람답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먼저 열었고 남이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도 자신의 속마음을 보이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자신의 감정을 무조건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쉽게 지치게 만들고 때론 불필요한 오해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에서 경자님은 과거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꺼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나 젊었을 때 남편하고 참 힘들었어. 그 시절만 떠올려도 아직도 속이 울렁거릴 때가 있어.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고 합니다. 너 옛날에 남편이 바람났었다며. 그랬다면서 그래서 혼자 계신 거라던데. 경자님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나눈 진심이 또 다른 입을 거치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을 나눌 때에도 중심은 잃지 말라. 진심은 고요한 그릇에 담을 때 비로소 상대에게 전해진다. 그날 이후 경자님은 마음을 쉽게 드러내는 대신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나누되 상대와의 신뢰를 먼저 살펴보고
내 이야기가 타인의 기억 속에서 어떻게 남을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 마음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경자님 자신도 훨씬 덜 지치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나눔은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것임을 몸소 배운 셈입니다. 적당한 침묵은 존중이 된다. 경자님은 예전에는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말이 끊어지면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침묵이 흐르면 어색할까봐 무언가를 계속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이 들며 깨달은 건 말보다 중요한 건 침묵의 질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자님은 마을의 정숙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30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걷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 시간이 끝난 후 정숙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걸으면서 참 마음이 편했어요. 괜히 말 안 해도 그냥 같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경자님은 속으로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들이 있고 그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깊은 예의가 된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닌 깊은 울림이다. 말을 줄일수록 존중은 커지느니라. 그 이후로 경자님은 대화 중간의 침묵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고민을 말할 때 조언보다 더 필요한 건 그저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임을 마음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지보다 지금은 잠시 침묵할 때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가 말보다 온기를 주는 시간인가를 살펴보기. 이런 마음가짐은 경자님의 인간관계를 한층 부드럽고 깊이 있게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곁에 있으면서 말로 위로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럴 땐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한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말은 줄이고 삶의 깊이는 늘려라. 경자님은 예전에는 늘 대화의 중심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얻고 웃음을 나누고 소속감을 느꼈지요. 하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대화들이 점점 허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정작 내 마음은 더 텅 빈 것 같아. 하루는 마을 도서관에서 우연히 읽은 부처님의 구절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많이 말하기보다 깊이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 말이 많으면 흩어지고 말이 적으면 쌓이느니라. 경자님은 그 문장을 천천히 3번이나 읽었습니다. 그 순간 무심코 했던 말들과 시간을 채우기 위해 나눴던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말의 양보다 삶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살아보자고. 아침마다 핸드폰 대신 차 한 잔을 먼저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고 수다보다는 책 한 페이지를 읽으며 자신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만날 때도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시간을 더 가지기로. 그렇게 변화한 하루는 더 단순하지만 오히려 더 깊고 충만해졌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하루가 지루하지 않아요.
그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이 자라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녀는 그렇게 인생의 말은 줄이고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지혜로운 노년을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침묵, 관계를 지키는 거리. 경자님은 한동안 이웃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아프다 하면 달려가고 누가 힘들다 하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요즘은 스스로도 에너지가 바닥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늘 도와주려고만 했는데 정작 나를 챙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고 괜히 그 친구에게 또 기대게 될까봐 조심스러웠던 것이죠. 그때 문득 예전 절집에서 들었던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고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오래도록 이어가게 한다. 벗이란 함께 있어도 부담 없고 떨어져 있어도 멀어지지 않는 존재다. 경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를 꼭 붙잡지 않아도 충분히 소중할 수 있다는 걸 늦게나마 깨달은 것이지요. 그녀는 점점 사람들과의 거리를 조금씩 조절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생각날 때 안부를 전하고 도움을 줄 땐 내 여유가 있을 때만 손을 내밀며 무엇보다 내 마음이 건강할 때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걸, 그렇게 그녀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관계, 서로를 지키는 거리감을 배우며 관계의 중심을 회복해 갔습니다. 이제는요,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혼자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요. 경자님의 그 말 속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평온은 자란다. 경자님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한 시간이 외로움으로 느껴졌지만 지금은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덮어주는 담요처럼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텃밭에 나가 무 하나를 뽑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무 하나 뽑고 나물 씻으며 음악 듣는 이 시간이 요즘 내 삶에서 제일 고마운 순간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과하게 공감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의 마음을 하루에 한 번은 바라봐주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잘 살아냈다.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삶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고요는 깊어지고 고요가 깊을수록 그대의 삶은 평온해지느니라. 경자님은 그 말씀대로 하루에 몇 마디만 하더라도 그 말 안에 진심과 따뜻함을 담으려 애쓰고 대신 고요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는 연습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루의 말은 줄이고 침묵 속에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남이 아닌 나에게 귀 기울이는 삶. 그 삶은 남들 눈엔 외롭고 심심해 보일지 몰라도 경자님에게는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말을 줄이면서 삶의 고요함을 배우고 있어요. 그녀의 고백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마무리 글. 오늘 경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나를 더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 많이 말한다고 내 마음을 다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게 말한다고 나를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를 만들라. 경자님은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마을회관에 들러 동갑내기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그날도 경자님은 늘 함께하던 김 여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을 툭 하고 꺼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있잖아. 큰아들네가 연락이 잘 없어서 괜히 서운하고 그래. 김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듯 했지만 며칠 후 경자님의 귀에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경자 씨가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대. 아들이 아주 연락도 안 하나 보더라. 혼자 외로워서 맨날 울고 산다던데.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내가 한 얘기가 이렇게까지 번질 줄이야. 분명히 속마음을 살짝 내비쳤을 뿐인데 그 말이 소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경자님은 상처받았고 다시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쉽게 열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경자님은 오랜만에 자신이 아껴두었던 부처님 말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친밀함은 거리 속에서 피어나고 침묵은 신뢰를 낳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따르고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편이 된다.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울렸습니다. 경자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할 말이 있고 감정을 나눈다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흘려보내선 안 된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날 이후 이렇게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마음을 나누되 경계는 잊지 말자. 상대를 믿더라도 내 내면의 무게까지 그 사람에게 넘기지 말자. 감정은 혼자 껴안아야 할 때도 있다. 경자님은 그 다짐을 지킨 뒤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졌고 자신의 중심도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관계의 거리와 마음의 문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말로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지키는 말의 경계를 조금씩 배워보는 건 어떠신가요? 친절한 말이 늘 좋은 말은 아니다. 경자님은 늘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전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긍정적인 말을 하려 애썼고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피하려고 노력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절한 말들이 오히려 자신의 진심을 가리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회관에서 한 후배가 이사 준비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경자님은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건넸습니다. 내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 소개해 줄게. 사람도 괜찮고 거기 집도 잘 나와 있더라고. 그 후배는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며칠 뒤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된 말에 경자님은 또다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경자 씨가 이 집은 별로라고 하더래. 다른 데 알아보라고 했다고 하던데 그저 돕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레 했던 말이
또다시 오해로 번져 인간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날 밤 경자님은 조용히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우며 지나친 친절은 때로 참된 침묵보다 해가 되느니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경자님은 상대가 정말 원할 때, 그리고 자신의 말이 정말 필요한 자리일 때만 조심스레 입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말이 꼭 필요한가? 상대가 지금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일까? 내가 조언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담으며 경자님은 말수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만큼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친절한 말이 언제나 좋은 말은 아니다. 침묵과 경청이 더 깊은 친절이 될 때도 많다. 사적인 경험을 흥미거리로 넘기지 마라. 며칠 전 경자님은 동네 친구들과 소박한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꽃이 피어나던 중 누군가가 이혼한 지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집은 말이야, 남편이 바람이 났다더라고. 그래서 그 여편네가 밤마다 우울증 약 먹고 힘들다더라니까. 경자님은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저 남의 이야기를 사람 사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경자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그 지인과 오래전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 고통의 시간을 얼마나 힘겹게 견뎠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자님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랑 나눌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분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은 그냥 그분의 평안을 빌어주는 게 더 좋겠지. 분위기는 잠시 어색해졌지만 이내 조용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경자님은 오랜만에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아픔을 흥미로 소비하지 않겠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세운 마음의 윤리이자 자신의 삶을 지키는 기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고통을 말하는 것은 그 고통을 다시 꺼내는 일이다. 지혜로운 이는 남의 아픔 앞에서 입을 다문다. 경자님은 그때부터 누군가의 이름이 이야기 속에 오를 때 입버릇처럼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할까? 이건 누군가의 상처를 건드리는 건 아닐까?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는 아닐까? 그렇게 그녀는 남의 삶을 입에 담는 대신 자신의 하루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피어난 평온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더욱 단단히 세워갔습니다. 마음을 나누되 중심은 지켜라. 경자님은 한때 정이 많은 사람이 사람답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먼저 열었고 남이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도 자신의 속마음을 보이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자신의 감정을 무조건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쉽게 지치게 만들고 때론 불필요한 오해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에서 경자님은 과거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꺼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나 젊었을 때 남편하고 참 힘들었어. 그 시절만 떠올려도 아직도 속이 울렁거릴 때가 있어.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고 합니다.
너 옛날에 남편이 바람났었다며. 그랬다면서 그래서 혼자 계신 거라던데. 경자님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나눈 진심이 또 다른 입을 거치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을 나눌 때에도 중심은 잃지 말라. 진심은 고유한 그릇에 담을 때 비로소 상대에게 전해진다. 그날 이후 경자님은 마음을 쉽게 드러내는 대신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나누되 상대와의 신뢰를 먼저 살펴보고 내 이야기가 타인의 기억 속에서 어떻게 남을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 마음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경자님 자신도 훨씬 덜 지치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나눔은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것임을 몸소 배운 셈입니다. 적당한 침묵은 존중이 된다. 경자님은 예전에는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말이 끊어지면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침묵이 흐르면 어색할까봐 무언가를 계속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이 들며 깨달은 건 말보다 중요한 건 침묵의 질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자님은 마을의 정숙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30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걷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 시간이 끝난 후 정숙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걸으면서 참 마음이 편했어요. 괜히 말 안 해도 그냥 같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경자님은 속으로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들이 있고 그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깊은 예의가 된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닌 깊은 울림이다. 말을 줄일수록 존중은 커지느니라. 그 이후로 경자님은 대화 중간의 침묵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고민을 말할 때 조언보다 더 필요한 건 그저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임을 마음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지보다 지금은 잠시 침묵할 때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가 말보다 온기를 주는 시간인가를 살펴보기. 이런 마음가짐은 경자님의 인간관계를 한층 부드럽고 깊이 있게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곁에 있으면서 말로 위로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럴 땐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한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말은 줄이고 삶의 깊이는 늘려라. 경자님은 예전에는 늘 대화의 중심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얻고 웃음을 나누고 소속감을 느꼈지요. 하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대화들이 점점 허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정작 내 마음은 더 텅 빈 것 같아. 하루는 마을 도서관에서 우연히 읽은 부처님의 구절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많이 말하기보다 깊이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 말이 많으면 흩어지고 말이 적으면 쌓이느니라. 경자님은 그 문장을 천천히
3번이나 읽었습니다. 그 순간 무심코 했던 말들과 시간을 채우기 위해 나눴던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말의 양보다 삶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살아보자고 아침마다 핸드폰 대신 차 한 잔을 먼저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고 수다보다는 책 한 페이지를 읽으며 자신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만날 때도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시간을 더 가지기로 그렇게 변화한 하루는 더 단순하지만 오히려 더 깊고 충만해졌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하루가 지루하지 않아요. 그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이 자라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녀는 그렇게 인생의 말은 줄이고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지혜로운 노년을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침묵, 관계를 지키는 거리. 경자님은 한동안 이웃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아프다 하면 달려가고 누가 힘들다 하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요즘은 스스로도 에너지가 바닥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늘 도와주려고만 했는데 정작 나를 챙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고 괜히 그 친구에게 또 기대게 될까봐 조심스러웠던 것이죠. 그때 문득 예전 절집에서 들었던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고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오래도록 이어가게 한다. 벗이란 함께 있어도 부담 없고 떨어져 있어도 멀어지지 않는 존재다. 경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를 꼭 붙잡지 않아도 충분히 소중할 수 있다는 걸 늦게나마 깨달은 것이지요. 그녀는 점점 사람들과의 거리를 조금씩 조절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생각날 때 안부를 전하고 도움을 줄 땐 내 여유가 있을 때만 손을 내밀며 무엇보다 내 마음이 건강할 때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걸 그렇게 그녀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관계, 서로를 지키는 거리감을 배우며 관계의 중심을 회복해 갔습니다. 이제는요,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혼자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요. 경자님의 그 말 속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평온은 자란다. 경자님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한 시간이 외로움으로 느껴졌지만 지금은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덮어주는 담요처럼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텃밭에 나가 무 하나를 뽑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무 하나 뽑고 나물 씻으며 음악 듣는 이 시간이 요즘 내 삶에서 제일 고마운 순간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과하게 공감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의 마음을 하루에 한 번은 바라봐주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잘 살아냈다.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삶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고요는 깊어지고 고요가 깊을수록 그대의 삶은 평온해지느니라. 경자님은 그 말씀대로 하루에 몇 마디만 하더라도 그 말 안에 진심과 따뜻함을 담으려 애쓰고
대신 고요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는 연습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루의 말은 줄이고 침묵 속에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남이 아닌 나에게 귀 기울이는 삶. 그 삶은 남들 눈엔 외롭고 심심해 보일지 몰라도 경자님에게는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말을 줄이면서 삶의 고요함을 배우고 있어요. 그녀의 고백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마무리 글. 오늘 경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나를 더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 많이 말한다고 내 마음을 다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게 말한다고 나를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 정리. 입은 업을 싸는 문이다. 지혜로운 이는 입을 조심하느니라. 말 한마디가 삶을 만들고 관계를 좌우합니다. 말이 많으면 흩어지고 침묵은 모이느니라. 침묵은 고요한 지혜입니다. 가끔은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명예가 아닌 마음의 평온이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자존과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 말 대신 고요함을 택할 때 삶은 더 단단하고 잔잔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말 하나쯤은 마음속으로 덜어내 보세요. 그 고요한 빈자리에 마음의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삶의 새로운 평온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